요즘 ETF 시장은요, 이 몇 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는 이 매운맛을 넘어서 마라맛 ETF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와서 변동성이 큰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로 ETF를 내놓고 종목 개수도 막 너무 여러 개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좀 좁히는 상품들이 많았어요.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일부 종목에 집중을 했을 때 이 변동성은 커지지만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수익률이 높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상품은요, 대부분 채권형이거나 주식형이라면 매월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월배당 상품이에요. 순하죠? 네, 지난번에 월배당 상품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채권형 ETF가 그럼 왜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인기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상품을 고르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요, 채권에 붙는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좀 안전한 채권으로 분산하자 이런 수요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채권 금리가 여전히 1에서 2% 정도대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대피하는 선택지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시장금리도 올라갑니다.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서도 높은 금리의 채권을 내놔야 사람들이 사가는 일이 벌어지죠. 채권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회사채는 새로 발행하려면 신용등급이 AAA, 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회사라도 연 4% 이상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기업들의 채권을 사면 우리는 연 4%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손해를 볼 위험이 없는 한국 국채, 이것도 3년 만기 기준으로 금리가 3.6%까지 올랐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이 이 정도 수익이면 아주 쏠쏠하죠. 이 채권이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거는 첫 번째 이유와 똑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발행할 때 채권 가격이 10,000원이고 금리가 연 10%인 1년 만기짜리 채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발행하고 난 다음 날 채권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채권을 사면 1년 뒤에 채권 가격이 10,000원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10% 수익 총 11,000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채권을 9,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이자 수익으로 1,000원, 그리고 9,000원에서 10,000원을 뺀 이 차익으로 1,0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 그러니까 수익률은 총 연 22%까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채권 금리다 혹은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발행할 때 회사가 주기로 했던 금리, 표면 금리가 아니라 이렇게 채권 가격 변화에 따라 내가 만기 때 얻을 수 있는 금리, 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대로 내가 만기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져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새로 등장하는 채권들은 그만큼 더 높은 금리표를 달고 시장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들을 들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만기가 비슷하다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 쪽으로 옮겨 탈 테고, 그러면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만기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다른 채권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요. 이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면 다시 이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원래 발행된 채권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 금리가 더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채권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들고 있으면 만기까지 수익이 보장되니까 기왕 채권에 투자한다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 만기까지 들고 있는 이 편이 좀 더 마음 편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개별 채권에 투자할 때와 채권형 ETF로 투자할 때 둘 중에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먼저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채권형 ETF의 승리입니다. 이 개별 채권에 투자할 때 물론 우리가 신용등급도 꼼꼼히 따져서 망하지 않을 회사의 채권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위험을 피하려면 이 다양한 채권에 돈을 분산해서 위험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ETF는 세계에 나와 있는 채권 전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 회사채에만 혹은 국채에만 이렇게 일정 만기가 남은 것들을 묶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제외하면 이 채권형 ETF보다는 개별 채권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와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채권은 다릅니다. 먼저 채권형 ETF에 붙는 세금은요, 다른 ETF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국내 주식형을 빼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가 붙죠. 그런데 이 개별 채권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아까 사례를 다시 가져볼게요. 10,000원짜리 채권 금리가 연 10%인데 그거 9,000원에 샀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 만기까지 들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기 때 붙은 10,000원에 대한 10%의 이자, 요 1,000원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를 아까 9,000원에 샀으니까 여기서도 매매 차익이 1,000원 붙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금리를 달고 있어도 세금을 제외하면 은행 예적금보다도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은행은 전체 이자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니까요. 채권형 ETF와 비교한 개별 채권의 장점 두 번째는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만기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TF로 채권에 투자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TF는 이런 식이에요. 3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ETF다 라고 하면 만기가 3년 남은 국채를 이 ETF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ETF가 들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평균 3년 정도 되도록 계속 채권을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의 영향을 ETF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채권 ETF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약점은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요, 최근에 새로운 채권형 ETF도 만들 수 있도록 좀 규제를 바꿔줬거든요. 바로 만기 매칭형 ETF라는 게 새로 나올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ETF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언제 상장 폐지될 거야 이렇게 예정하고 태어나는 ETF는 없어요. 팔다가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안 모여서 상장 폐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상장 폐지될 날을 정해놓고 상장하는 ETF는 없죠. 그런데 만기 매칭형 ETF는요, 내가 없어질 날을 정해놓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ETF는 3년 만기 국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기가 끝나는 3년 뒤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기를 맞췄다라는 의미로 만기 매칭형 ETF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개별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지금 수준의 원금과 이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존버하는 이 채권 만기 보유 전략이 ETF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세금 부분은 여전히 개별 채권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채권을 투자하기 어려운 연금 계좌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만기 매칭형 ETF들이 상장하면 다시 다뤄볼게요. 네, 오늘은 이 채권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와 그리고 지금 채권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 그리고 개별 채권과 채권 ETF에 투자할 때 이 차이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개별 채권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아니면 채권 ETF 중에서는 그러면 뭘 담으면 괜찮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사실 이 채권 영상도 그동안 댓글로 채권 다뤄달라고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만들게 됐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